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 그리고 24시간 내내 화려한 조명이 꺼지지 않던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욕망과 성공의 상징인 서울 강남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강남을 떠올리면 어떤 풍경이 그려지시나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수십억 원대 초고가 아파트 단지와 도로를 가득 메운 외제차들, 그리고 테헤란로의 웅장한 빌딩 숲일 거예요.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가 신화처럼 믿어왔던 그 화려한 강남의 이면에는 거대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택받은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오늘 저녁 반찬거리 가격을 보며 손을 떨고 있는 자산가 빈곤 현상이 퍼지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드는 가짜 풍요의 종말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무서운 건 이 비극이 강남의 담벼락을 넘어 여러분의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쿠키 경제학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행운을 듬뿍 가져다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30억 원이 넘는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겠죠. 하지만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실상은 차가운 적막뿐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막대한 대출 원리금이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거든요. 관리비와 세금, 이자를 내고 나면 수중에 남는 현금이 영원에 수렴하는 게 바로 2026년의 실체입니다. 과거에는 집값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서 소비도 늘었지만 이제 그 공식은 처참하게 깨졌어요. 58만 채가 넘는 콘크리트 사막에서 집값은 그저 화면 속 숫자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실제 삶을 지탱해줄 현금 흐름은 부채라는 늪에 빠져 영원히 사라져버린 거죠.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껏 우리가 알던 밤거리의 풍경마저 기괴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의 밤 풍경을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뼛속까지 느껴지거든요.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이었던 테헤란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퇴근길 직장인들로 발 디딜 틈 없던 그 상권이 지금은 유령 도시처럼 고요합니다. 식당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텅텅 비어 있고 건물마다 걸린 임대문이 현수막이 장례식장의 만장처럼 펄럭이고 있죠. 사람들이 밖에서 돈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쓸 돈이 완전히 씨가 말라버린 겁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씩 나가는 이자를 내느라 소주 한 잔의 여유마저 사치가 되어버렸거든요.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의 심장이 박동을 멈추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강남의 자부심이라 불리는 신축 아파트 상가들마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입주만 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던 개포동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 상가들을 보십시오.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반값으로 깎아주겠다고 사정을 해도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상가를 이용해줄 주민들의 지갑이 이미 텅 비어 있기 때문이죠.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졌다는 자만심은 매달 날아오는 대출 고지서 앞에서 무참히 짓밟힙니다. 집값은 올랐을지 몰라도 그 요새를 지키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가 가계소득을 완전히 도려냈거든요. 결국 가장 단단하다던 강남의 방어선조차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며 화려한 아파트는 거대한 방공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남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젊음의 상징인 거리들도 이미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 젊음의 에너지가 폭발하던 홍대와 신촌을 한번 보세요. 늘 트렌드를 선도하던 이곳이 지금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정지 화면 같습니다. 미친 듯이 치솟은 물가의 소비력을 상실한 청년들은 거리에서 자취를 감췄거든요. 대학가 식당들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람 대신 차가운 서빙 로봇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끼에 15,000원이 넘는 밥값이 무서워진 학생들은 편의점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죠. 젊음의 낭만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내일의 이자를 걱정하는 처절한 계산기 소리만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무너지는 동안 우리 곁의 자영업자들은 더 잔인한 벼랑 끝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동네의 역사를 함께했던 베테랑 사장님들조차 이제는 한계거든요. 코로나를 견뎠더니 고금리와 소비 절벽이라는 더 잔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금을 깨서 버텼고 이제는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집까지 팔아가게 월세를 내고 있어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이 잔인한 연쇄 고리 속에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절망뿐입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은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마약이었을 뿐 결국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는 독이 든 성배가 되었죠.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고통이 일시적인 소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2026년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부채 거품이 터지는 대청소 기간에 진입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현금 흐름을 무시했던 탐욕의 대가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죠. 우리는 그동안 내 집값만 오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집단 최면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회에서 집값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 부동산이 주는 가짜 풍요의 시대가 이미 끝났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경제적 해일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동산이라는 환각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 집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수중에 지금 당장 쥐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냉정하게 계산하세요. 이제는 자산의 덩치보다 현금이 얼마나 빠르게 도느냐가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거든요. 무리한 대출을 끼고 자산을 보유하는 건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을 받아 밑으로 가라앉히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감당할 수 없는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고 있다면 지금 당장 지출 구조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편해야 해요.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생활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경제적 미니멀리즘 체제로 완벽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과시적 소비는 이제 우리 삶을 갉아먹는 독약이거든요. 생존의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칼처럼 잘라내야 이 폭풍우를 견딜 수 있습니다. 로또 같은 한 방을 노리기보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작은 현금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것만이 2026년이라는 거대한 빙하기를 건너게 해줄 유일한 생명줄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가치를 돌아봐야 하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이 위기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직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옆집 사장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 생태계가 뽑혀나가는 서막이거든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각자 도생의 논리는 이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거품이 빠지는 과정은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겠지만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해요. 땀 흘려본 현금의 소중함 그리고 내실 있는 성장이 왜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라 믿었던 강남의 방어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을 위한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 숫자에 영혼을 팔던 삶에서 벗어나 내 삶을 지탱해줄 실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기록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세상의 진실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